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순일 하면 치가 떨리죠? 네. 대장동 나오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권순일 말이 나왔다가 빠지고 권순일 말이 나왔다가 빠지고 또 이런 거 있죠. 선관위 문제, 선관위원장을 했거든요. 3년 임기를 했는데 거기다 2개월 더 했습니다. 그만두고. 대법관 그만두고 2개월을 더 했습니다. 이런 사람, 돈을 주고받고 했다는 이런 대법관, 이 또 김명수 코드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소위 권순일이란 자, 아주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김은경, 그 여자는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는,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붙잡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보려는 꿈이 사라진 그자. 그러나 너무나 악한 사람을 김은경을 여기다 갖다 놓은 이재명은 그 정체가 뭡니까? 혁신위원장이요? 혁신은 고사하고 민주당이 혁신으로 완전히 폭파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박영수. 이분은 특검이었습니다. 이 특검인데 이 보니까 왜 이렇게 탐욕스럽습니까? 돈을 갖다가 주고받고 또 돈을 갖다가 받기로 약속하고 참 더럽고 치사합니다. 이 세자들은 전부 다 더럽고 치사한 자들입니다.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말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순일, 김은경, 박영수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제가 이 사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종당 사건이라 그러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바로 권순일입니다. 전 대법관입니다. 이거는 김만배하고 아주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김만배가 예를 들면 8번이나 대법원에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실. 그리고 자기는 이발소도 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이 권순일이라는 이 부패한 전 대법관, 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패한 아주 오묘한 사람. 이자가 이재명을 결정적으로 무죄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저번에 명예훼손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선거 중에 말이죠. 명예훼손, 허위사실에는 명예훼손. 근데 괜찮다 하고 이 권순일이라는 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결국은 무죄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법관이랍시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난도질하는 이런 자들이 사실은 지금 제일 나쁜 사람이 통치자 플러스 문재인 친북주의자 플러스 이런 권순일 같은 자입니다. 이 자들이 사법부, 사법농단, 이 김명수, 권순일. 저는 김명수, 권순일 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한 조가 1인 2조가 돼가지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히 형용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경찰이 검경이 수사를 해가지고 딱 조사를 해서 가면은 사법부에서 코드들에 의해서 영장 기각, 간첩 사건도 가져가면 기각.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제 김명수가 9월 24일 그만둡니다. 이자 그만두면은 소위 사조직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단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냐? 정상화 작업. 지금 이들이 얼마나 행패를 부렸습니까? 인권법, 국제인권법,
다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법. 만든 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초대 회장입니다. 이 김명수란 자는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대법원장에 해서는 안 될 자가 대법원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임명한 문재인은 누굴까요? 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들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경찰제도법 정비위원회 발전위원장, 박 위원장은 변호사죠.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사이자 그분은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 7, 80%가 지금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그는 이미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면은 빨리 이 박 제도발전위원장, 경찰 제도발전위원장을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대통령이라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허울을 쓰고서 전체주의로 대한민국을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든지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게 하겠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거는 국민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겠다는 그 마각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이 두 마디를 문재인이가 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런 권순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던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에 변호사 활동까지 또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원장도 하면서 2달 더 하고 말이죠. 개인 사무실을 열고 어느 기업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는 겁니다. 그는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대장동 개발회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지금. 그 무렵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나 찾아간 사실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면은 사법부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거는.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면은 사법부, 재판부, 대한민국 사법부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의혹이 해소도 되기 전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이거는 뻔뻔한 자 아닙니까? 뻔뻔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말을 조선일보 사설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권순일은 작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도 대한변협의 자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진해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화천대유에서 언론사 인수권에 대한 경영 자문을 했을 뿐 대장동 개발 사건은 무관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으로 받은 돈이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나가지도 않고 1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고문. 이재명 대표 무죄나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일반 법관 출신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변호사 활동을 자제하는 법인데 하물며 대법관이라는 자가 뻔뻔스럽게도 아직 이게 의혹과 지금 미결의 장, 자기에 대한 화살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도 법원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사건 수임까지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 아닙니까? 최근에는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 발언이라고 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감원 부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친 것이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렇게 정말 X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X가 무슨 뭔지 아시죠? X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밑에 대통령자도 안 붙였습니다. 윤석열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감원 부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친 것이 엄청 치욕스럽다. 아니 누가 있으라고 했어요? 다들 6명 부원장이 5명이 전부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이자만 안 나가고 뻗했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하는데 왜 안 나갑니까? 돈 연봉 3억이 탐나서 안 나간 겁니다. 연봉 3억에다가 운전기사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개폼 잡는 그런 모습을 좋아한 이자가 바로 그러한 원인 아니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윤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치욕스러우면 즉시 그만뒀어야지. 왜 그만 안 둡니까? 연봉 3억 원에 관용차, 운전기사, 비서 제공되는 자리니까 3년 다 채우고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퇴임한다고 또 뭐 수고비 또 좋겠죠? 예? 3년간에 있었으니까 수고비나 뭐 거마비에서 뭐 한 1억 좋겠죠? 이 한 1억이라는 건 제가 추정한 액수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부원장들은 관례대로 다 사표를 썼는데 혼자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돈에 탐욕스러운 여자가 말이죠. 이렇게 파렴치해도 살아남아서 뭐라고? 윤석열 밑에 있는 것이 치욕스러우면 치욕스러웠다고? 이런 자가 어떻게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하는 이재명하고 똑같은 자들입니까 이게? 이렇게 파렴치해도 혁신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치하에서는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간데온데 없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바뀌기 틀림없이 바뀌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살포하고 종북 세력들 이 반국가 세력들하고 합쳐가지고 데모하고 떠들어대서 마치 여론이 그런 것처럼 만들고 온갖 군데 지난 5년 동안 알박기 해놓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이 또 딱 거짓말 여론, 비슷한 여론 또는 유사 여론, 진정한 여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여론들이 막 발표되게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혼란증에 빠뜨려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자, 그래서 또 한번 집권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자, 꿈은 사라졌다. 당신은 8월 달에 영장 청구가 될 운명에 있다는 그런 설이 있어. 죄를 진 자들이 순수하게 정치를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죄를 지면서 음해하고 국가 원수를 비방하고 국가 원수에게 덮어 씌우고 말을 만들어서 지어내가지고 가짜뉴스를 생성시켜서 좌파 언론들에게 그걸 배포해서 그걸 퍼뜨리게 하고 여론화시키고 그래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니고 뭡니까 그게? 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이자는 올해 초 정치권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이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갖다 망치로 부숴버렸다랍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네. 아주 지능적이라고 할까요?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버려요? 왜 망치로 부숴요? 그냥 버려버리지 왜 망치로 부숩니까? 아니 휴대폰 가서 제주도에 한번 가가지고 낚시하러 가가지고 거기다 바다에다 빠뜨렸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바다에 빠뜨려 버리지. 아니 뭐 한다고 망치로 두드려 패요 그냥. 휴대폰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 대검 중앙수사부장하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놓은 특검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예? 잡범들이나 하는 증거인멸을 똑같이 했습니까? 참 이런 뻔뻔한 행태에 혀를 차게 된다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예? 증거인멸을 잡범들처럼 이렇게 예?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 뻔뻔한 행태에 혀를 차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망치로 자기 휴대폰을 부숴버립니까? 바다에 가서 빠뜨리지 차라리. 예? 차라리 바다에서 빠뜨리지. 그러니까 망치로 부쉈다는 그 얘기가 아주 뉘앙스가 아주 참 특별합니다. 네. 증거인멸. 아니 휴대폰을 왜 휴대폰을 망치로 붓죠? 휴대폰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휴대폰을 부숴버립니까? 참 뻔뻔스럽습니다. 잡범들이나 하는 증거인멸 똑같이 했다고 하는 기술한 이 사설자의 말 정말 맞습니다. 뻔뻔한 행태에 혀를 차게 된다고 말미를 치고 있는 이 조선일보 사설자 말이 왜 이렇게 오늘 멋들어지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뻔뻔한 행태에 혀를 차게 된다. 네, 정말 혀를 차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박영수가 체포됐으니 권순일 문제가 풀릴 것이요. 권순일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김명수 문제가 풀릴 것이고 이재명 문제가 연쇄적으로 풀립니다. 이 수사가 급반전되는 야릇한 그런 모드 오브 액션, 소위 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수사의 순기능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꼼짝마, 김명수 꼼짝마, 박영수 꼼짝마, 권순일 꼼짝마. 바로 이러한 현상은 다 서로가 다 링크가 보이지 않게 다 연결망이 소위 네트워킹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